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최고위원 경선 등 국민의힘 내부에선 각각 4명의 후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자는 한동훈 후보 그리고 한 후보에 대해서 경계 목소리를 내는 타 후보 간의 신경전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4파전 향후 전망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분의 말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윤상현,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또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권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역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관심을 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한다. 괜찮죠? 이 말을 뽑아오신 거는 왠지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듯한 느낌? 잘하고 있다는 느낌? 뭐 지지한다는 느낌? 요 말만은 응원하죠. 요 말만? 요 말만. 말만. 그래서 제가 뽑아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대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우세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예, 우세한 분위기였지만 지금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간이 아니다. 윤상현 의원 생각과 비슷한가 봐요,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시간이 아니다. 당대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세는 아니다. 이거 좀 뭔가 더 헷갈립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세는 아니다. 뭐 되긴 되는데 압도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한동훈 뭐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거기까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닌. 뭔가 좀 봐야 되겠네요. 완전히 뭐 다 맞는 얘기네요. 어떻게든지 결과는 맞게 예전부터 되네. 김원 교수님은 한동훈 되게 싫어해요. 옛날부터 그랬죠. 아주 싫어요. 저는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싫어하는 하는데. 게 아니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 괜찮네. 그 표현 좋네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과연 누가 될까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되느냐 뭐 이제 보수층을 비롯해서 뭐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권당 대표고요. 윤석열 정부 딱 총선 참패 이후에 중간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누가 될까? 국민들도 집권당의 운명을 좌우할 또 더 나아가서 2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네.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어쩌면은 여권의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누가 다른 사람을 내보내가 등등과 관련해서 차기 지도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이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까? 망할까?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조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수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한 3가지 정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대패한 이후에 치르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잖아요. 정말 쇄신과 개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당대표가 나올까라는 또 좋은 관심이 있고 또 여소야대가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 이 현 정부 내내 지금 여소야대 특히 이처럼 강한 야당을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강한 야당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 있는 당대표를 뽑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은 벌써 이미 구도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윤, 비윤, 반윤. 예. 결국 용상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민심과 당심은 윤석열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서 예. 이 3가지 이유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양상이 친윤이냐 아니면 반윤이냐 비윤이냐 뭐 이런 양상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 그거는 이제 우리 정치가 당내 선거에서는 정책적인 차별성을 예. 강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전과 가치도 비슷하거든요. 한동훈의 비전이나 윤상현의 비전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같은 당이니까.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안에 무슨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압도적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에 분별력을 갖는 것은 개파가 중요한 거예요.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당사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거를 무슨 예. 내가 친윤이냐 비윤이냐 그들이 싫어하든 말든 국민들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나마 좀 합리적인 것 같고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치의 비극인 거죠. 각 정치인들의 칼라라든지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개파 가지고 싸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민주당을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민주당은 참 비명이 없네. 비명 행사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힘의 그런 거 현실 자체는 비극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개파 간의 갈등으로 아마 분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후보로 출마하는 그 시작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격려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런 게 막 언론에 많이 좀 네. 집중적으로 보도가 될 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이번 전당대회에는 가장 큰 관심사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후에 7월 23일까지 각 후보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윤심을 이용할 것이냐. 한때는 이걸 수용해서 윤심표를 얻어야 될 거고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리두기를 또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가 저는 이 당대표 선거의 각 후보들의 전략 중 하나가 될 거다. 지금 후보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각 후보의 뭐 경쟁력, 이건 좀 근데 이거 좀 그렇다. 뭐 꼭 집어서 얘기하실 뭐 이게- 후보들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경쟁력을 얘기할 때 어떤 경쟁력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 국민이 볼 때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일반 예. 국민도 수도권 민심이 있고 영남 민심이 달라요. 경쟁력이.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경쟁력하면 어떻게 뽑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제일 잘생긴 사람을 경쟁력으로 봐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정식으로 볼 것이냐. 예. 당원도 수도권 당원 달라고 영남 당원 달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의 눈으로 보자고요. 예. 그러면은 당원 80% 아닙니까? 예. 당원의 50%가 영남 아닙니까? 네, 그럼 한동훈이죠. 40% 이상. 네. 그럼 한동훈이죠. 그럼 한동훈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인물이 훌륭하냐. 국민의힘 미래 비전이 있느냐. 누가 정책이 좋냐. 그거 보나 마나예요. 한동훈이죠. 그래서. 다른 거 따져볼 것도 없네요. 따져볼 것도 없어요. 뭐 리스크 따질 거 없네요. 그럼요. 80% 당원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 끝. 그러니까 80% 당원 비율을 반영할 것이고 그 당원의 절반 정도가 영남이에요. 예. 영남이 나경원 찍혔어요? 윤상현 찍혔어요? 원희룡. 지금 뭐 묻자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세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 뭐 잘나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가 잘났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40% 이상 50%에 육박하는 TK의 당심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예. 지켜보는 거다. 정말 이 당을 위해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를 저는 결정한 당원들보다 아직 지켜보겠다는 당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켜봐도 한동훈으로 갑니다. 당도 지켜봐도 갑니다. 아니 지금 최상병 특검도 지금 혼자만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 이 당원들도 좀 뭔가 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TK의 당심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말을 뽑아왔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요. 말이 다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당대표는 민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맡아야 된다. 원희룡 안 된다. 출마해보지 않은 한동훈도 안 된다. 뭐 나경원 의원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과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을 오해 없이 전달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네요.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5번이나 민주당과 싸워서 이겼다. 최전방에서. 더군다나 무소속으로도 나가서 이겼던 경쟁력이 있다. 경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윤상현 의원은 다 갖췄어요. 근데 리스크가 뭐냐? 뭐예요? 무미건조? 몸이 무색. 무색무취? 뭔가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사실은 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대중성을 띠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언론에 그렇게 또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없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 윤상현 의원한테는 예. 단점인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에 반대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까, 윤상현 의원? 맞는 말이요? 예. 최상병 지금 특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뭐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지금 어쨌든 당대표 선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국힘의 당대표 선거에 맞지 않다라는 네. 것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최상병 특검본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것 네. 같아요. 균형감이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좀 소위 인기가 지금 많이 없다. 예.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항상 평론가님이 얘기하셨어요. 스마트하다, 세련된 보수 예. 이런 느낌 굉장히 강해서 팬덤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적이 많은 게 리스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친윤을 등지고
당대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게 리스크이자 저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세론 뭐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얘기 안 한 원희룡 그리고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뭐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아주 않겠습니까?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요. 네, 그런 건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은 출마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용산 말다고 뛰어노는 사람이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나경원 의원. 아, 예. 나경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당대표가 돼도 어디 갈지 알 수가 본인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적절한 후보, 네. 제일 바람직한 후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예. 특히 수도권에서 볼 때 최상의 후보는 제 윤상이라고 봐요. 네. 근데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